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 예산안 관련 기본소득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살림 맡겨놨더니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2023년 정기국회 개회일인 오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희망을 약속할 수 없는 절망만 가득한 계획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가 재정은 훨씬 부실화되었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산안이었습니다. 8월 29일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예산 증가율을 건전재정 의지의 결실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해왔던 바로 건전재정의 붕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적자 규모를 줄여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만 2024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8조 원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세입 감소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에도 결산액과 본 예산 총 지출액의 차액으로 표시되는 적자액이 33.5조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보다 11.5조 원 더 큰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가장 낮게 잡았음에도 세입 감소율이 이를 훨씬 능가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건전재정은 지출만 줄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적절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수 정상화가 재정 정상화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또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서 국가부채율과 함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에서 내년에는 3.9%로 1.5배나 증가합니다. 주요 이유는 물론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나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3.9%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던 추경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이 부끄러워지는 수치입니다. 국가부채율은 0.6%포인트 증가해서 51%가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외견상으로는 국가재정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다릅니다. 수치상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율을 줄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황기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큰 규모로 진행됐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율 수치가 같더라도 정부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부채의 성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정 수지와 국가부채율의 외관상 수치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부자 감세로 인해 소득이 가난해진 정부가 이젠 자산 부문에서도 가난한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양쪽 모두에서 가난해진 정부가 재정정책을 활용할 능력이 훼손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양쪽 모두에서 역대급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정부의 자산을 축내가면서도 건전재정을 못 모아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정말 정도껏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미래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입니다. 허울뿐인 건전재정의 외양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의 경제적 역할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다 보니 미래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홍보물에는 분명히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 강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5.2조 원, 16.6% 줄였습니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에 대한 예산도 6.6조 원, 6.9% 감소했습니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2008년에 유엔의 국민개정 체계는 연구개발을 소비 지출이 아니라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자본 투자로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국의 국민개정에서 연구개발 투자는 그 자체로 GDP에 직접 반영됩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삭감이 곧 GDP 하락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연구개발은 정부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개정에서 고정자본 형태별 자본 형성을 보면 연구개발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6% 증가해왔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는 흐름에 정확히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을 IMF 때도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까?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는 헛된 말을 주워 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으로 지정학적 경쟁에 의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이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미중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과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방 안보 행보에 대해 적어도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대외경제 상황을 불확실성, 이 네 글자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갈수록 불리해지는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수경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근거가 부실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향 추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농식품의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유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농식품의 가격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사과 한 알이 4,000원, 5,000원 수준입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주택가격 부양을 위해 출시한 장기 고정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 또한 2차례나 인상했습니다. 고금리 상태의 지속은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위축시키고 이는 내수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초해서 역대급으로 낮게 편성된 2024년의 예산안을 보고 있자니 재정 무기력 상태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용할 능력은 없는데 철진한 보수 이념에 집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집약해 놓았습니다. 올해만 이미 4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에 정상 회복 없이는 건전재정의 외양조차, 그 외피조차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건전재정이라는 이념을 고집하면서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축소, 국유자산 헐값 매각 등과 같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재정 운영이 계속됩니다. 경기가 하향 국면에 들어갈 때 재정이 경기 역행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수치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오히려 경기 하강, 세입 축소, 재정 축소, 그리고 경기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예정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정상화부터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에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 대기업 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도 멈추십시오. 세입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 수단으로서 유럽 대부분 국가들에서 활용 중인 횡재세를 적극 활용하실 것도 제안합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 다 망가뜨려 놓고 쓸 돈이 없어서 가산까지 탕진하는 정부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작정이 아니라면 낡아버린 이념을 부디 내려놓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편성을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교육 예산도 보완시킵시다. 국가부채율 재정수지 관리하겠다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들께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나라 살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수치상의 일시적인 재정 지표들의 악화는 감수하자고 솔직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용해인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